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 궁금하셨죠? 네, 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이제 거래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중개 수수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요. 이 중개 수수료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요.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이제 답변도 제가 한번 사례별로 정리해 보고요. 중개 수수료 아주 쉽게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 중개할 때 중개 수수료를 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부동산 물건, 뭐 상가냐, 주택이냐, 사무실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매매로 하냐, 전세로 하냐, 월세로 하냐에 대해서도 다 달라지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사례별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가장 이제 궁금해 하셨던 것들 좀 모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불 시기, 중개 수수료 지불 시기. 여러분들 언제 지불하시나요? 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다른 약정이 없다면 거래 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약정이 없다면, 만약 내가 계약 시 지불한다고 약정을 하게 되면 계약 시 지불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약정이 없다면 거래 대금이 완료된 날에 이제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냐? 네, 이것도 이제 너무 기본적인 답변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쌍방이 정해진 금액을 이제 각각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중개업을 등록한 공인중개사는 파는 사람한테도 받을 수가 있고 사는 사람, 이제 양쪽에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택과 비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의 중개 보수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흔히 말하는 상가주택, 점포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건물 내에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는 경우, 이게 어떻게 이제 중개 보수가 책정이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상가나 주택이나 중개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되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 주택의 면적이 상가나 사무실보다 더 클 때 중개 수수료는 주택 요율이 적용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가주택을 갖고 있을 때 주택의 부분이 절반이 넘으면 전체를 이제 주택으로 봐서 우리가 나중에 양도세 계산을 하듯이 중개 수수료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주택의 면적이 50% 절반이 넘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이제 계산합니다. 아무래도 주택에 대한 중개 수수료가 상가보다는 좀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이제 상가나 사무실보다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즉 50% 미만인 경우는 주택 외에 중개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만약에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위에 상가가 60% 있고 주택이 40% 있다고 하면 주택이 50%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 전체를 이제 상가로 보고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인데요. 이건 이제 상가냐, 주택이냐, 전세냐, 매매냐, 월세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또 지역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을 가장 많이 하시니까 주택을 이제 말씀드리면, 매매인 경우 보면 이 거래 금액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 요율이 다 달라집니다. 만약에 5천만 원 미만이면 0.6%, 9억 이상이면 0.9% 내에서 이제 협의해서 이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액에 따라서, 거래 금액에 따라서 요율도 약간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도액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미만, 또 2억 미만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가 그래서 뭐 30만 원, 40만 원 나와도 5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25만 원까지만 이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상한 요율도 있어요. 또 이제 임대차, 우리가 전세나 월세의 경우 보면 금액에 따라서 역시 요율이 다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은 그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보고 이제 우리가 요율을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는 0.4%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임대를 줄 때는 거래 금액의 0.9% 내에서 이제 협의해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개 수수료 요율은 이제 전국이 같은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전국
그 지자체마다 약간씩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하실 때는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을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는데 뭐 매도자든 매수자든 어떤 일방의 상황 때문에 이걸 이제 해약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해야 되냐? 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그죠? 나 이거 계약도 안 됐고 내 소유권 이전도 안 되고 팔지도 않았고 사지도 않았는데 계약 상태에서 이거 해지가 됐는데 이거 중개수수료 내야 되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아요? 네,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중개인의 고의나 과실로 해제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당사자 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월세는 중개수수료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임인데요. 우리가 이제 매매는 매매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율만 곱하면 우리가 중개수수료 계산이 딱 되는데 월세는 조금 복잡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500만 원이고 월세가 40만 원짜리인 뭐 원룸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수료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원래는 이 거래 금액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래 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하면 이게 거래 금액이 됩니다. 즉 보증금이 500만 원이죠. 또 월세가 40만 원에 100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4천만 원이죠. 그러면 4천만 원에 보증금 500만 원 합치면 전체 거래 금액은 4,500만 원이 되죠. 그런데 이때 이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이 월세에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이제 70을 곱합니다. 좀 복잡하죠?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복잡하진 않으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원래는 월세에 100을 곱하는데 이제 70만 곱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 보증금 500만 원에 거래 금액 월세 40만 원에 70을 곱하면 전체 거래 금액은 3,300만 원이 됩니다. 3,300만 원. 그러면 이 3,300만 원에 대해 요율을 곱하는데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이 0.5%입니다. 그러면 3,300만 원에다가 0.5%를 곱하면 중개수수료는 16만 5천 원이 되죠. 그죠?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 월세 거래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세도 많이 하시잖아요. 전세 한번 볼까요?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8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중개수수료는 이 거래 금액의 요율을 곱하는데 지금 보면 보증금이 8천만 원이죠. 그럼 8천만 원일 때 여기 보시면 5천에서 1억 사이니까 중개수수료 요율이 0.4%입니다. 그러면 8천만 원에다가 0.4%를 곱하면 중개수수료는 32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그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액이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2만 원이지만 5천만 원에서 1억 미만은 한도액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최종 이제 중개수수료는 이제 30만 원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을 되게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이게 간단합니다. 이 네이버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해보면 네이버에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사례를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네이버에서 우리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을 띄우시고요. 여기다가 중개수수료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메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 나오죠. 이제 이걸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이 아래 보시면 부동산 중개부서 계산기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주택인 경우 여기 보면 지역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한다고 하면 서울에 만약에 이제 월세를 한번 해볼게요. 월세를 한다고 하면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렇게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1,000만 원에 월세는 만약에 60만 원이다. 그런 다음에 여기 계산하기라고 있잖아요. 계산하기 이걸 이제 클릭을 딱 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0.4% 계산해서 거래 금액이 7천만 원인데 실제 중개수수료는 28만 원 이렇게 딱 나오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전세를 한번 해볼까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번 볼게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세를 한번 해볼게요. 전세 보증금을 1억 5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억 5천 한 다음에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네, 딱
1억 5천에 요율 0.4% 곱해서 이제 60만 원 중개 수수료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택 중에 매매로 한번 해볼게요. 매매로 만약에 뭐 7억이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네, 7억에 0.5%인 이제 350만 원이 이제 중개 수수료율로 나옵니다.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을 잘 모르셔도 이 네이버 중개 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확인이 이제 가능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부동산 거래를 할 예정이신가요? 자, 그렇다면 미리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내 물건 또 거래할 때 중개 수수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이제 거래하면서 이 중개 수수료 때문에 당일날 중개업소에서 약간 이제 언쟁이 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제 확실히 알고 가면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겨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이제 거래하실 때 반드시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외에도 다른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 매매 대금을 이제 준비했는데 기타 이제 거래 비용에서 발생되는 이런 다양한 비용들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아서 당일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생기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이제 거래하실 때는 사전에 전체 비용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